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슨 헤어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살롱 스타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커트를 못했었죠. 살롱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속성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속성반에서 이제 우리가 간추려서 살롱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커트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이제 MMS 3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너무 길다 보니까 천천히 가는데 그것을 맛을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주, 25주, 25회, 20회하고 25회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커트라는 거는 사실 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MMS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MMS 커트에서 특징은 뭐예요? MMS에서 말하는 특징은 MMS 방향성 커트예요. 방향성 커트. 그래서 MMS 머리 다이렉션 헤어 커트, 머리 다이렉션 헤어 커트가 MMS 방향성 커트예요. 그래서 MMS 방향성 커트의 특징은 뭐냐면 속성 커트예요. 속성 커트. 그리고 선을 봐요. 선. 그리고 도형을 봐요. 도형. 그리고 뭘 또 보냐면 떨어지는 날을 봐요. 그리고 뭐예요? 섬세. 디테일하고 섬세해요. 디테일하고 섬세해요. 사실 우리가 커트가 빠른데 섬세하면 좋은 거죠. 근데 저희 MMS 커트를 혹시 여러분들이 회원님들이 저희 미용실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커트하는 걸 보셨을 거야 아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고객을 머리 자르는 거 보면은 제가 여기서 살롱에서 지금 가발로 커트하는 것보다 몇 배 더 꼼꼼해요, 안 꼼꼼해요? 엄청 꼼꼼합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그래야지 고객이 좋아해요. 꼼꼼하게 커트를 해줘야지 고객이 좋아합니다. 대충 자르는 거 싫어합니다. 자, 사실 여기서 제가 커트를 하면 초벌 커트 한 번 하고 마무리 커트 크로스 체크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살롱에서 머리를 하는 거 보면은 초벌 커트 한 번 자르고 젖은 상태에서 크로스 체크 한 번 또 해요. 그리고 드라이를 또 해요. 드라이를 하고 나서 또 뭐예요? 또 크로스 체크를 또 하고 크로스 체크 두 번에서 세 번을 또 봅니다. 1차 가이드서는 최소한 5번, 6번 정도 봐요. 1차 가이드서는. 그 정도로 제가 꼼꼼하게 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트의 난이도가 고객이 생각하는 커트의 난이도가 봤을 때 엄청 꼼꼼하다 보니까 고객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드라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미용실들은 드라이러 스타일을 내잖아요. 지금 요즘에 아카데미나 이런 모든 디자인에서 드라이러 스타일을 내잖아요. 근데 저희는 철저하게 드라이를 하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라인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디테일한 거를 집어넣다 보니까 고객의 만족도는 굉장히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MMS 커트가 사실 쉽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커트인데 그 커트는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미용업에 종사를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당연함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진국에서는 2년 이상의 정기 교육의 학위를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면허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격증만 따면 바로 면허증이잖아요. 학위 받으셨어요? 네? 2년 학위 받으셨어요? 2년 학위 받으셨어요? 2년 학위 받으셨어요? 2년 학위 받으셨어요? 학위 받으셨어요? 학위도 안 받았는데 면허증 왜 받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직업에 대한 취업률에 대한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용이라는 직업에 선택을 했어요.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그런 정규 과정 없이 바로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으라고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돈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포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앞으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뭐예요? 아날로그 장인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디지털 장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옛날에는 디지털 장인이 이제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SNS가 발달되고 사람이 감성으로 바뀌고 레트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날로그적인 멋을 좋아하는 아날로그 장인들이 성장하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술들 거기에 디테일함과 섬세함을 만들어내고 세계 최초 떨어지는 라인을 개발한 라인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도예도 제가 엄청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라인에 대한 도예도. 그래서 이 도예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만든 이제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잘 만든 프로젝트가 커트 순서 있죠. 커트 순서. 저는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만드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 가장 잘했다고 봐요. 왜 잘했다고 보냐면 이 커트 순서라는 게 뭐예요?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인 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A4용지에 글을 막 썼어요. 근데 이거를 함축해서 한 줄로 표현해봐.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있죠. 흐르는 강물처럼 못 봤구나. 흐르는 강물처럼 해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제를 주잖아요. 글을 쓰라고.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 쓰잖아요. 한 페이지를 줄여. 반절로 줄여. 한 줄로 줄여. 나중에 기자가 됐잖아요. 그런 글을 스파르타식으로 받고 나서 기자가 됐잖아요. 그만큼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커트 순서는 뭐예요? MMS의 총체적인 거를 하나로 딱 보고 나서 모든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대단한 거지. 그래서 제가 8가지 방향성을 만든 것보다 더 대단하고 27가지의 와인딩 파팅을 만드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이 커트 순서예요. 그래서 MMS 회원들은 이걸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게 종합적인 최고의 목표입니다. 종합적으로 최고의 목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강의를 하셔야죠. 그쵸? 최소한 이런 거를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MMS에 10명만 나오세요. 원장님, 제가 500만 원 이상 더 번다고 그랬죠. 원장님 5년이나 6년 뒤에 MMS 공부를 잘했어. 그럼 강의 문제가 오면 제가 원장님한테 입점교육이나 이런 거, 이제 MMS 가이학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입점교육을 한다 그러면 원장님 가서 그거 하셔야죠. 하루에 20만, 30만 원 받아서 그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투잡이잖아요. 그쵸? 3시간 가서 강의하고 2, 30만 원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지. 땡큐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왜? 미용실에서 일하고 강의대에서 돈 내고. 좋죠. 최고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아들 그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 모티브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근데 이 커트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특히 와인딩을 못 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와인딩은 왜 말아요? 첫 번째, 빗질과 포지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와인딩을 말다 보면은요. 제가 컷할 때 밑에 언더라인 빗질 여러분들 모발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왜 안 잡혀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빗질하면서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잡혀요, 안 잡혀요? 잘 잡혀요. 왜요? 손가락에 힘이 있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와인딩을 연습을 하다 보면 손가락에 힘이 생기면서 아주 짧은 머리까지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짧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쇼커트일 때 고객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왜? 가벼우니까.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가볍게 자르니까 고객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미용실 안 와도 돈 벌잖아요. 미용실 자주 가는 건 돈 많이 쓰잖아. 근데 미용실 자주 안 가면 돈 안 쓰잖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소개로 많이 온다고 할 수 오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커트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알고서 디테일하게 커트하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계속 연습을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긴 머리는 이제 지났고 오늘 이제 단발을 할 거예요. 단발에 대한 층을 좀 낼 거고요. 요즘 현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층을 많이 내는 커트 위주로 오늘 지금 진행할 거예요. 층을 많이 내는 위주. 기존에 제가 이제 층을 많이 안 냈었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커트가 이제 허쉬 커트나 이런 커트가 층을 굉장히 좀 많이 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층을 많이 못 내는 이유가
아, 그거 가지고 백작품을 잘라야 되잖아. 봐봐, 세 개 가지고. 원래 커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층을 많이 못 내. 그러다 보니까 요 팀에서는 이제 그런 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층을 한번 많이 내보자고. 층을 많이 내봤을 때 커트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층을 많이 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세 가지가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세 가지가. 커트를 진행할 때, 뭐예요? 일단 뭐 하나를 할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커트를 하는 커트가 있고, 서서 커트를 하고 앉아서 새로운 가이드선을 만드는 커트가 있고, 똑같은 커트, 규칙적인 커트. 서서 커트를 하는데 규칙적인 커트가 아닌 불규칙적인 커트. 불규칙적인 커트. 상하 컨벡스, 좌우 컨케이브. 앉아서 커트, 좌우 컨케이브, 상하 컨벡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커트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러냐면 이거에 따라서 떨어지는 커트가 층이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이냐. 자, 층이 이렇게 발생이 될 것이냐. 이렇게 발생이 될 것이냐. 층이 이렇게 발생이 될 것이냐.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도요, 커트를 내다 보면은 층을 적게 내면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층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발생이 돼요. 상하 컨벡스라 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발생이 돼요. 왜 그럴까요? 목선 때문에, 목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머리가 어깨 기장에 닿는 모든 머리카락이 다 뻗치게 돼 있어요. 형태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커트를 잘 보시면 층을 많이 내는 머리들은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쵸? 목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목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커트를 내서 층을 내다 보면 내가 층이 많이 없을 때는 이런 층이 발생이 되지만 층을 많이 내는 그 순간서부터는 목선 따라서 머리가 가버려요. 상하 컨벡스에 상관없이 어깨선에 닿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뻗쳐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레듀에이션을 할 것이냐, 세임 레이어 할 것이냐, 하이 레이어 할 것이냐, 이거의 원리예요. 그레듀에이션은요, 모든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세임 레이어하고 하이 레이어가 발생이 되는 순간 뭐예요? 머리는 뒤집어져요. 라운드에 상관없이 뒤집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가볍다, 무겁다, 이 차이 때문에. 층이 많다 적다의 차이예요. 층이 많은 거에 의해서 머리가 뻗쳐버리고, 층이 많으면 머리가 뻗치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단발머리 원넥스 커트 되는 경우는 머리가 뻗쳐야 뻗쳐요. 잘 안 뻗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층을 살짝 내버렸어요. 내다 보니까 이런데 뻗쳐야 뻗쳐요.
왜 그럴까요? 가벼우니까 그래요. 두상의 머리에 습성 때문에 그래요. 습성. 떨어지는 선의 습성. 그래서 오늘은 이런 커트를 지금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커트. 그래서 이 양, 이렇게 커트를 하는 건 뭐예요? 이 방식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럼 이런 커트는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뭘 들어? 양을 줄이면 되죠. 길이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1번, 1번, 2번, 2번. 길이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길이. 1번, 2번. 길이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길이. 1번, 2번. 길이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길이를 짧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층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지겠죠. 길이를 길게 자르면 층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고정관념을 좀 탈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층을 짧게 자른다는 고정관념이 없었었죠. 저기 오진영 원장님과 권현희 원장님은 많이 해봤을 거야. 그쵸? 많이 해봤죠? 어? 항상 올 때 보면 머리가 짧아져 있었으니까. 너는 예습 참 많이 하고 왔어. 그래서 길이로 조절하는 거예요. 길이로. 밑에 머리는 살아야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길이로 자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하면 위에 머리가 굉장히 그레디에이션이 발생이 돼요. 1번은. 위에 머리가 커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트할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잘 연결했어. 그런데 나중에 딱 이렇게 다시 재커트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커트가 이런 방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그레디에이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응? 그레디에이션이 굉장히 강한 그레디에이션이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층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빗질을 했을 때 그레디에이션이 강할수록 각이 세지고요. 센 레어가 생길수록 각이 완만해지고요. 하이 레어가 생길수록 각이 더 완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각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각도가. 처음에 시작하는 그 라인이 이 각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죠. 이 정도 각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레어, 굉장히 강한 언더라인은 길어지겠고 위에 5번은 짧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층을 많이 낼수록 이 각이 세지고요. 층이 없을수록 각이 완만해지는 거죠. 층이 없을수록. 그래서 그런 커트를 우리가 이제 한번 구사를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커트에 예쁜지 선택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언더라인을 살려서 우리가 커트를 기준선을 잡아서 내가 길이를 어디까지 자를 것인지 결정을 보고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 1차 가이드와 2차 가이드는 연결을 시키는데 밑에가 길 것이냐 위에가 길 것이냐 위에가 길 것이냐 밑에가 길 거냐에 따라서 층의 흐름의 척도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나중에 하다 보면 밑에가 길어지면 나중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밑에가 길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왜요? 밑에를 살려야 되니까. 그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밑에 머리가 뻗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이레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레디에이션이고요. 바깥으로 뻗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이레이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이레이어. 이제 아시겠죠? 이제 감이 오시겠죠? 손가락의 모양에 의해서 그레디에이션이 발생이 될 것인지 센 레이어가 발생이 될 것인지 하이 레이어가 발생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하이 레이어예요. 이렇게 가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요 그레디에이션이고요.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예요? 하이 레이어예요. 하이 레이어. 그래서 오늘 이 코스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드라이만 해봐야죠. 응? 드라이만 해봐야죠. 그래서 블로드라이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단발 커트는 세 가지가 있죠? 단발 커트 세 가지.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항상 똑같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기준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고객은 어디를 먼저 본다? 고객은 어디를 먼저 본다?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 1차 가이드선을 제일 중요시 봐요. 그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중요시 보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해요. 자.
이제 이거 다 아시겠죠? 원포인트와 다중 포인트. 포인트와 다중 포인트. 원포인트와 다중 포인트를 기준점에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 나오고 요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리버즈를 할 것이냐, 온베이스를 할 것이냐, 포워드 방향으로 갈 것이냐. 리버즈로 갈 것이냐, 온베이스를 할 것이냐, 포워드로 갈 것이냐. 리버즈로 갈 것이냐, 온베이스를 할 것이냐, 포워드로 갈 것이냐. 리버즈로 갈 것이냐, 온베이스를 할 것이냐, 포워드로 갈 것이냐. 리버즈냐, 온베이스냐, 포워드냐. 리버즈냐, 온베이스냐, 포워드냐. 1차 가이드의 전대각과 수평과 후대각에 따라 관련된. 여기는 근데 2차 가이드에서는 무조건 다 뭐라고요? 무조건 다 후대각이 발생이 돼요. 1차와 2차. 1차와 2차. 1차와 2차. 자, 리버즈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이런 느낌이 나는 선이 나오고. 리버즈. 자, 수평. 자, 포워드. 이런 층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따라서 층의 척도가 여기까지 낼 것이냐, 여기까지 낼 것이냐, 여기까지 낼 것이냐에 따라서 층이 올라갈 것이냐, 점점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길이를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길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길이를 우리가 2차 가이드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이 길이를 내가 여기까지 층을 낼 거야. 그러면 밑에를 딱 내려고 거기서 기준수 딱 자르고 거기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쵸? 내가 여기까지 자를 거야. 그럼 여기까지 자르면서 기준수를 자르면서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여기까지 자를 거야. 그러면 밑에를 딱 맞춰보고 거기 딱 잘라서 그 상태에서 나오는 대로만 누르면 돼요. 그쵸?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길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크레스트,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길이가 크레스트에 있는 옥시피탈에 있는 데까지 잘라버리면 밑에가 많이 뒤집어져요. 그 이상을 잘라버리면. 그 이하를 잘라주면 밑에가 뒤집어지는 머리가 없고 거의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을, 볼륨을 살려주는 이 경계선을 어디다 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옥시피탈에 놓을 것이냐, 백포인트에 놓을 것이냐, 골든 포인트까지는 못 올라가죠? 그 정도까지 짧게는 안 자르니까. 백포인트에 놓을 것이냐, 골든 포인트, 옥시피탈에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 최종의 목표가 옥시피탈에 놓은 커트일수록, 우리가 이제 짧은 머리, 단만 머리 자를 때 어때요? 옥시피탈에 있는 머리가 가장 예쁘죠? 그쵸? 가장 볼륨이 많이 살죠? 그 경계선을 거기다 넣었을 때 우리가 커트하는데, 긴 머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짧은 머리도 거기에 있을 때 경계선에 가장 볼륨이 많이 살지만, 긴 머리를 있을 때도 거기에 넣었을 때 볼륨이 사실은 가장 많이 사는 길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지를 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하는데, 경계선을 어디다 놓을지는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 마음인 거죠. 헤어 디자이너가 어디다 놓을 것인지는 헤어 디자이너의 감각, 그러니까 딱 정해줄 수는 없어요. 나도 그냥 딱 명시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만 해줄 뿐이지, 그 길이의 선정은 오로지 헤어 디자이너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길이의 선정은요, 뭐예요? 많은 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토대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험을 토대로 해서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커트를 해서 러프존이 생성이 되는 지역에 관련된 커트를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사실 여기 원장님은 이제 이런 커트를 한 번도 안 해보셨지만 나머지 원장님들은 이제 이런 커트를 몇 가지는 좀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커트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커트의 전반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커트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떨어지는 선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그리고 층에 대한 흐름을 감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커트선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무거움과 가벼움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층의 흐름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나중에 내 스스로가 문제점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고객이 왔을 때 상담을 통해서 상담한다 그러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한 번씩 잘라봤기 때문에 어디가 무겁고 어디가 가벼운지를 내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을 왔을 때 얼굴형에 따라서 뭐 V라인, 역삼각형, 삼각형, 오각형, 역오각형, 긴 장방형, 사각형 얼굴형, 둥글럽적한 얼굴형,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디자인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가벼움과 무거움이 또 다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다 나눠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 좋아요? 이런 커트 같은 경우는 삼각형, 긴 장방형, 오각형 이런 사람한테 좋겠죠. 그쵸? 마른 목골 이런 사람한테 좋겠죠. 이런 머리는 어떤 사람한테 좋아요? 사각형, 오각형, 둥글 넓직한 오각형 뭐 이런 사람한테 좋겠죠. 그쵸? 이런 커트는 어떤 사람한테 좋아요? 둥근형, 사각형, 넓은 오각형, 넓은 오각형 이게 좋겠죠. 옆으로 퍼진 이런 커트는 이런 얼굴형이 좋겠죠. 이런 커트는 이런 얼굴형이 좋겠고 이런 커트는 이런 얼굴형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무거움과 가벼움에 따라서 얼굴형에 따라서 커트의 형태를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몇 초에 끝내야 돼요? 5초 안에 끝내셔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머리가 스르륵 지나가면서 이 커트 중에서 내가 디자인은 다 똑같잖아요. 그쵸? 디자인은 똑같지만 이 고객이 원하는 나는 전대각의 커트를 할 거야 라는데 전대각 커트를 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죠. 근데 얼굴형이 뭐예요? 얼굴형? 이게 삼각형이 아니잖아. 역삼각형이야. 역삼각형 얼굴형이야. 근데 이 커트를 할 거예요? 이 커트를 할 거예요? 아니죠. 이 커트를 해서 밑에가 무겁게 가야죠. 그쵸? 밑에가 무겁게 가야 되잖아요. 삼각형 얼굴형인데 이 커트를 해주면 심각해지는 거죠. 더 가벼워지고 위에 볼륨이 더 삼각형이 돼버리죠.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커트를 진행할 때 발생이 되는 디자인이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걸 5초 안에 판단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초 안에 판단을 써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지 30분 안에 모든 커트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손님과의 상담 5분 안에 무조건 끝나셔야 돼요. 3분에서 5분 안에 끝나셔야 돼요. 손님과의 상담. 그리고 3분에서 5분의 상담을 통한 헤어 디자인의 선택은 5초 안에 끝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시술 들어가요. 그게 순간이 그거를 디자인을 내가 선택을 못하면 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님의 커트는 5분에서 7분에 다 끝나셔야 돼요. 5분에서 7분 안에 10분 안에 모든 커트가 다 끝나셔야 돼요. 그리고 모바일 건조에서 드라이까지. 드라이는 최소한으로 해요. 드라이는 말리고 모바일 건조하고 말리는 데까지 10분. 긴 머리 같은 경우는 15분까지 걸려요. 긴 머리까지는. 안 말라, 머리가. 그쵸? 그리고 다시 재커트 10분, 5분에서 10분. 다시 재커트 5분에서 10분. 그 대신에 긴 머리는 재커트 할 양이 많이 없어요. 긴 머리는 스쳐주고 앞머리만 잘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짧은 머리는 모바일 건조나 드라이 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긴 머리는 정교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긴 머리는 정교하게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왜 허비를 해? 스쳐주셔도 돼요. 끝머리 스쳐주셔도 되고 앞머리만 정교하게 보시면 돼요. 긴 머리는. 그 대신에 모발을 말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짧은 머리는 뭐예요? 모발이 건조하는 시간이나 드라이 시간은 짧은 대신에 정교하게 커트하는 시간 더 분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긴 머리는 모발에 건조 말리고 드라이하는 시간이 15분, 재커트하는데 5분. 짧은 머리는 모발을 말리고 건조하는 때까지 5분에서 10분, 그리고 재커트하는 5분에서 15분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 머리일수록 재커트가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는 뭐예요? 짧은 머리 드라이는 뭐예요? 앞머리만 정상들게 하고 뒷머리는 굳이 드라이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위에 머리만 제대로 모르만 교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발 건조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드로우 드라이하는데 뿌리만 자르는데 한 3분에서 5분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피드하게 만들어서 수 있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그게 나와야지만 제값을 받고 수 있고 돈값을 하는 커트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넘어버리면 적자예요. 적자. 얼마나 받을까? 30분 이상을 커트를 해서 얼마를 받을 거냐 이거죠. 30분 이상을 넘어서
최소한 5만원 미만은요, 5만원 미만은 30분 이상을 넘으면 적자입니다. 5만원 정도 가지면 1시간 정도 커트를 할 수 있죠. 그쵸? 1시간 정도 커트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5만원 이상 이하이면서 30분이 초과가 되는 거는 적자예요. 몇 명이나 받아, 하대 몇 명이나 받을 거야.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아봤자, 많이 못 받잖아요. 그쵸?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고, 이거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원 다중이에요. 원 다중 포인트고, 여기서는 뭐예요? 5포인트 커팅. 그러면 요거 9개, 요거 9개가 존재를 하겠죠. 똑같이. 그쵸? 그 대신에 얘는 다 뭐예요? 얘는, 이 커트는 다 일리가 한 거죠. 요 커트죠, 요 커트. 그쵸? 원포인트 파팅은 다 이 커트예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파팅은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한국형 얼굴형의 최고다.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다. 후대각이죠. 후대각 커트에는 얼굴선을 작게 보이고 얼굴을 가림하게만 보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후대각 커트의 원포인트 파팅 커트는 한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후대각 커트의 원포인트 파팅 이 커트를 잘 안 해요. 이 커트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머신 커트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커트에 흐름에 있을 때는 이 5포인트 파팅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런 커트를 많이 구사를 하지만, 이런 커트를 많이 구사를 하지만, 전대각의 리버즈 사이드웨이스나 이런 커트를 구사를 많이 하지만, 동양 사람들한테는 항상 전대각 리버즈 사이드웨이스를 커트를 하고 나서도 후대각을 항상 집어넣어요. 후대각을. 항상 집어넣어요. 이 후대각을 안 집어넣으면 한국 사람한테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커트를 항상 집어넣어요. 후대각에 또 더 심한 건 후대각에 더 강한 후대각을 또 집어넣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면서 얼굴형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법입니다. 이게 한국형 두상이잖아요. 한국형 두상이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SNS나 이런 모든 데에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 아니, 있다. 엄청나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귀담아듣진 않아요. 그냥 보고 그냥 쓱 그러더니 말이지. 그 대신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매출을 하고 돈을 벌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한 게 있죠. 고객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숱 치는 커트, 숱 치는 커트, 숱 안 치는 커트. 안 치는 커트 50대 50이에요. 근데 숱 치는 커트를 좋아하는 헤어 디자이너는 95%예요. 그쵸? 근데 숱을 안 칠 수 있는 커트를 구사할 수 있는 헤어 디자인은 5%밖에 안 돼요. 95%가 50%를 머무는 확률보다 5%가 50%의 손님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점점점 이 숱 치는 커트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점점점 숱 안 치는 커트 위주로 가기를 원하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주신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통계를 잘 내요. 분석을 잘해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요. 타고난 흐름에 따라서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의 MMS가 탄생이 된 거잖아요. 나는 요거만 갈 거야. 요거는 미래에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블런트 커트 하면 애들이 다 무시했어요. 왜냐면 수술 많이 치는 커트 위주로 거의 50대 50이 아니고 거의 70대 30을 썼어요. 근데 점점 더 수술 안 치는 커트로 지금 회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70대 30일 때 난 그때부터 블런트 커트를 했어요. 인기가 없지. 인기가 없었죠. 근데 지금 오히려 제가 커트가 이제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 항상 따라다니기 해서 먼저 유행이 지난 다음에 따라하는 사람은 유행이 이제 뒤처지는 거지. 근데 먼저 선점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놓고서 준비 딱 했을 때 이 기회가 왔을 때 딱 잡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게 더더군다나 이론을 만들어놨잖아요. 이론. 탄탄한 이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이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덤빌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걸 동안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를 하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론에 100가지 커트를 다시 한 번씩 해보고 났을 때 고객의 만족도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왜 요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왜 리버즈로 커트를 해놓고 무겁게 커트하는 게 목적인데
왜 리버지를 해놓고 머리 수수 치냐 이거죠. 이 커트 할 바에는 차라리 이 커트를 하라는 얘기죠. 이 방식 커트해서 왜 수수 쳐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냐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커트가 이 커트잖아요. 왜 이렇게 커트를 했고 이렇게 수술 쳐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냐. 처음부터 이렇게 커트를 하면 안 되냐 이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커트를 해놓으면 내가 굳이 수술 안 쳐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지금 서양 사람의 문물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게 정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떨어지는 선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떨어지는 선에 대한 무거움과 가벼움, 빛이라는 각도에 대한 도의도만 열심히 그려놨지 떨어지는 선에 대한 도의도를 그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따른 무거움과 가벼움은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커트를 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항상 떨어지는 선 위주의 얼굴형을 꼭 보시고 그거에 맞는 가벼움과 무거움을 꼭 찾아내서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또 뽑아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에 입학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커트 할 거는요.